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널뛰기 장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그 화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이라든가 해외 선물 지수 같은 걸 봤을 때 그 상황이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을 정도로 선물 지수도 아주 빠르게 급등락을 하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흐름이 상당히 급변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날이었고요. 일단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방향을 잘 잡았을 때 먹을 게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는 손실을 크게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늘 국내 증시에서 거래소는 지금 그 외국인 기관이 같이 이제 그 매도를 강하게 함으로 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거래소보다는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개인들이 거래소에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코스닥을 한 1600억 정도 매수를 함으로 해서 개인들의 매수로 해서 끌어올린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그 동반해서 매도를 했다는 이 부분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해외 증시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미 증시가 어제 조금 강하게 움직이다가 장 마감에 끝나는 시점에 그 갑자기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을 하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그 2천조인가요? 그 돈을 풀기로 했는데 돈을 푼다는 이 부분이 그 공화당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 그 서로 대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해서 막판에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사태가. 그래서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통과가 되더라도 악재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을 2천조에 해당하는 사상 초유의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지만 이 신종 코로나의 확산세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 지금 저도 이 부분이 계속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우지수 월봉으로 봤을 때 그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거 지금 제가 그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감으로 해서 한 10월 달쯤에 그 가장 충격적인 어떤 그 위기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과연 방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으로 해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급락하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미증시가 상승한다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봤던 이유가 아무리 큰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한 달에 내려가는 어떤 그런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이런 앞쪽에 있었던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월봉 기준입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반 정도 들어 올려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가서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주 많이 내려왔습니다. 반토막이 나도록. 그러니까 14,000에서 시작했던 그 다우지수가
7천이 될 때까지 빠졌다는 얘기죠.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반토막이 났는데 이게 한 달에 반토막을 바로 내지 않고 몇 달에 걸쳐서 계속 그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예로 들면서 이때 말씀드릴 때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미증시가 반등할 것이다. 왜냐하면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하는 월봉은 이제까지 나온 적이 별로 없다. 낙폭이 너무 크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들어 올리면서 끝난다 하는 관점을 해서 여기 지수가 왔을 때 다우지수 기준으로 여기에 왔을 때 미증시는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3월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3월달 달력을 보시게 되면 화요일까지 그 3월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이고 월요일, 화요일 아직까지 날짜가 3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여기서 그냥 이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고, 만약 월봉상 아래 꼬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 정도에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아래 꼬리가 올라오게 되니까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안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흐름을 보고 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과연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운,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3월을 마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아주 강한 어떤 압박,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그 공포지수가 극에 달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여기서 내려가 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제 방향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대로 계속 올라가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천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기 때문에 그게 호재로 작용해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 코로나 약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밖으로 외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금이 워낙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내려오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럼 월봉으로 봤을 때 아래 꼬리를 완전히 잡아먹을 정도로 음봉으로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조금 내려오는 선 정도, 1봉 정도로 봤을 때 3월 마감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면 쭉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서 끝날 수도 있을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위로 강하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아래로 많이 빠지기도 힘든 그런 지금 어정쩡한 상황,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측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측 안 되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그 방향을 잃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위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확실하게 반등한다는 모습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일 때, 그 다우지수가 거의 저점 위치에 있는 이런 상황일 때는 자신있게 풀베팅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빠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빠진다, 이건 정말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죠. 전쟁이 나거나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전쟁이 나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중동 전쟁 같은 게 발생했을 때도, 이라크 전쟁 같은 게 발생했을 때도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들어 올렸지, 그게 이렇게까지 빠지는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죠.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 들어 올리지, 이게 계속 하염없이 빠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밑으로 한 달에 하염없이 그냥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은 여기서 어디로 갈지를 예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배팅을 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느 쪽이다고 예단하지 말고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예측하지 말고 현금 비중을 높이고 한 10%나 20% 정도 선에서 저는 보통 지금 제 잔고를 한 1000만원 기준 잡고 한 200만원 정도 배팅을 현재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배팅할 때 한두 종목 정도만 200만원 정도 가지고 이제 한두 종목 정도만 매수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 있던 해외 증시도 상당히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미국 선물 지수가 아침에 그 장 초반에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 쪽으로 쭉 가서 한 플러스 1% 정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걸 이제 선물 지수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제가 그 선물 지수 기준으로 예전에는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봤는데 지금 제가 그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거래소 선물 지수란 거는 코스피 200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 코스피 200 지수에 맞춰져서 움직이는 게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6월 달에 마감되는 선물 지수인데요. 이 지수의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 보시면 쭉 마이너스 쪽으로 누르다가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1%까지 그 반전했습니다. 그때 들어올렸죠. 그래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다음 다시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내려왔었고 하락폭을 줄일 때 들어올리고 그 다음 다시 또 마지막에 한 1.2%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눌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1% 하락하는 그 흐름으로 마감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방향을 못 잡고 오늘 흐름을 보시면 5분봉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죠. 마지막에 물론 내려와서 끝나긴 했는데 여기서 내일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전날 5분봉 보시면 횡보를 했는데 오늘 또 횡보를 해서 여기 와가 중간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장담하기 어려운 아주 어정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에서 돈을 푼다는 20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다는 기대감으로 해서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고 2000조의 자금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거의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뭐 세계 중국이 가장 많았었는데 지금은 유럽 쪽이 중국을 뛰어넘었고 미국도 그에 못지않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순위가 아주 뒤로 밀렸어요. 예전에 중국 다음으로 뭐 이란하고 우리나라 뭐 이탈리아 이렇게 상비력을 이루다가 지금은 이탈리아, 이란, 뭐 스페인부터 해서 유럽 쪽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추월해서 저 앞으로 달려갔고 확진자 숫자가 말입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뒤로 쳐질수록 좋죠. 미국까지도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해서 이걸 방어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증시만 어려운 게 아니고 미국 증시 또한 선물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또 그 0.9%대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또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하루 종일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널뛰기 장세에는 방향을 예측해서 그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이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 적어도 방향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의미 있는 지지선 같은 곳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선물 지수 기준으로 보자면 한 220선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오면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한 이 정도까지 아니면
그 적어도 한 222 정도 선,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는 쪽으로 상방으로 배팅을 치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풋으로 인버스를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위쪽에서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를 보면요. 제가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요즘 인연이 잘 없어서 잘 안 되는데요. 일단 흘러가는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가 여전히 계속 강합니다. 테마로서. 시젠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이 3, 4만원대 종목이 지금 두 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3만원 하던 종목이 11만 4천원, 거의 한 12만원까지 간다고 보면, 와, 3만원짜리가 지금 4만원 잡고도 8만원 두 배 됐고요. 3배까지 올라가죠. 보통 3배치 정도 올라가면 최고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급등할 때 보면 보통 한 3배 정도 올라가면 아주 강하게 올라간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시장 같은 종목이 한 3만 5천원 정도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5천원에 3배 하면 10만 5천원이니까요. 오늘 올라온 위치가 여기서 봤을 때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갖고 있었던 분이 계속 보유를 했다면 3배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할 정도로 이게 황금알을 낳는 노다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지금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리고 유럽 쪽으로 수출한다는 수젠텍, 이 종목도 거의 뭐 한 8천원 9천원 정도 하다가 27,000원 3배까지 갔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거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오늘 대선 관련주 중에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었었습니다. 저는 국영 GNM하고 우원개발 들어갔다가 일단 조금만 먹고 정리해 버렸고요. 그리고 폐렴 관련주들 중에 진단키트는 강하고요. 그 다음 소독약 이런 종목들은 의외로 약합니다. 이게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올라가고 있네요. 창에 에탄올 오르고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진단키트 다음으로 지금 좀 유망해 보이는 것이 제약 관련주,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관련 약들, 말라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에이즈 치료제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상승을 했는 강한 테마였었고요. 나머지는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강하게 밀어올리지 못하고 전부 다 몸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다 몸조심하고 있는 5G도 오히려 좀 밀려버리는 것 같고요. 2차전지 전체적으로 혼조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하게 가기도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혼조세 흐름을 보인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강한 느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중국 관련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제닉이 상한가 들어갔네요. 구독자분이 저한테 추천해 주신 종목인데 오늘 제가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종목 보면서 역시 종목은 저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추천해 주신 종목들 중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많이 있었고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종목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 중에 한 분이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뮨메드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뮨메드라는 이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비상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뮤메드라는 종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상장인데 이 비상장 회사가 호재가 터지면 그 종목에 투자했는 회사들이 그 재료가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장이기 때문에 종목이 없으니까 저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BTS가 유명해지면 그 방탄소년단 그 회사는 아직까지 비상장이죠. 그래서 이게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종목에 관련 그 투자했는 회사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 움직일 때 이런 거죠. DPC 같은 종목이 여기서 급등을 했었죠. 이게 방탄소년단 있죠. 그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회사가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5천원짜리가 12,000원까지 올라가 버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악재가 터지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삼성 출판사가 급등했던 것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보실 수 있어요. 삼성 출판사가 그 일봉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때 그게 뭐냐면은 그 아기상어가 유명해지면서 아기상어가 이제 빌보드 히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기상어 그 만든 회사가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했는 삼성 출판사가 연결돼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약간 엮기로 썼는데요. 그 이뮤메드가 왜 그 관심을 받느냐 하면 어제 뉴스에 이뮤메드 이 회사 대표가 5건의 치료 그 호전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에 걸린 그 환자를 이뮤메드 이 회사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영어로 써졌는 어떤 치료제인데요. 그걸 투여했더니만은 5명이 호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한테도 투여를 했는데 그 신종 코로나 그 균을 확 잡아가지고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결과가 5건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로 해서 이게 신종 코로나 치료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으로 이제 그 회사가 비상장이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회사가 거의 점상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갈 때 제가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진작에 찾아봤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 흐름은 진짜 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목적으로 본다면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악재가 발생해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안 빠지고 거꾸로 밀어 올리고 있었죠. 올리고 있었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앞쪽에 이 저항대 부분이 어제 벗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흐름이 튀어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다. 그러니까 차트적 관점으로만 봤을 때 매매한다면 이럴 때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쪽 고점 부분에 왔을 때 이 흐름이 왔을 때 여기서 그 미리 잡아버리게 되면 눌릴 때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흐름을 벗겨내는 이날 정도가 매수하기 가장 좋은 날. 차트적 관점으로만 봐서 그렇다면 차트 모양이 앞쪽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서는 이 날이 매수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차트 그림 다 만들어 놓고 오늘 띄워버렸죠. 재료가 터지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점상으로 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실 때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보긴 했는데 뭐 아침에 이렇게 떠버렸는데 매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경만 했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계속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한테 추천을 계속 많이 해주시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새로운 어떤 각오를 해서 이제 종목을 추천해 주셨어요. 세 종목을 해주셨는데요. 제닉이라는 종목하고 컨버즈라는 종목하고 글로본이라는 종목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았어.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제닉이라는 종목을 봤는데요. 일단 그 실적이 그 제 마음에 제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 회사가 적자 나오는 회사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재료가 터지면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닉은 뭐 하는 회사인지 봤더니만은 마스크팩 어쩌고저쩌고 화장품 나오죠. 이건 이제 중국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코리아나 화장품이 급등하는 그런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 중에
그동안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 5,000원대에 놀던 종목이 2,00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었는데 중국 관련주들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관심을 받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한가로 밀어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아침부터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 글로본이라는 종목은 봤을 때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사업 영위하고 중국, 동남아시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저는 적자가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을 봤을 때 이 부분도 좀 약해 보여요. 재무가. 그래서 불안감 이런 걸로 해서 저는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중국 관련주 움직임에 맞춰서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 컨버전은 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봤었는데 이거 마지막 호가에 하한가로 떨어져 버렸네요. 무슨 악재가 터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종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종목은 지금 흐름 보시면 낙폭 과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데요. 제가 이 종목을 안 샀던 이유는 마찬가지죠. 지금 적자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매출도 보시면 이 4분기 때 매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좀 많이 심각하죠. 부채가 지금 1600%에 유보율이 없습니다. 금고에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 지류 제조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마에 또 잘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발행 주식 수가 지금 17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식 수가 작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4만원, 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거래 정지됐다가 재개되면서 이때도 뭐 15,000원 하다가 지금 3,000원대로 떨어졌으니까 한 3분의 1 토막 정도로 급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종목 중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2개나 나왔어요.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 중에. 그리고 그 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추천해 주셨던 분이 그 전에 주셨던 종목인데요. DST도 지금 이건 다른 분이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부분인데 워낙 저가형이라서 제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진매트릭스 이 종목도 진단키트 관련한 어떤 그런 테마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상한가 들어갔고 거의 상한가 수준이고요. 미코도 진단키트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의 종목입니다. 그 다음 신풍제약 치료제 관련해서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해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종목은 SV 인베스트 이 종목은 나쁘지 않다고 봤었어요. 실적 같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적자가 심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떠버려 갖고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봤던 시장에 대한 흐름은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우량주들이 오늘 많이 밀리네요. 이거 지수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1%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이 흐름에서 가장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5,300억 외국인이 매도했고 기관이 2,000억, 2,1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였냐면 외국인은 선물을 6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현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석이 상당히 좀 난해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물을 팔았다는 얘기는 지수가 내려가는 요인이죠. 우량주를 팔았으니까 내려가는 하락 쪽인데 선물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선물은 미래 가치 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간다는 쪽에 베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물을 팔고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방향을 잡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관은 현물을 2천억 정도 조금 적게 팔았는데 선물 쪽을 한 6,800억 정도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오늘 아래쪽 방향으로 보고 물량을 어느 정도 매도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개인으로 봤을 때 그 현물을 7천억 정도 매수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선물도 한 600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은 다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1600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외국인은 일단 오늘 팔긴 했지만 내려간다고 확신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어정쩡한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물량을 방향을 아리송한 포지션을 취한 것 같고 기관은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빠질 것 같다는 관점으로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개인은 미국에서 돈이 풀린다고 하고 들어올리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위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쳐보면 위로 올라가는 쪽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냥 경험적으로 개인이 위쪽을 강하게 볼 때는 거의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이 7천억을 매수했는데 이걸 외국인이나 기관이 급등시키면서 그 물량을 받아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잘 그렇게 받아주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그 개인이 여기서 샀던 물량을 여기서 거의 샀죠. 샀는 물량들을 여위에서 비싸게 돈 주고 다 받아주게 되면 개인들이 여기서 이익을 엄청나게 보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면 개인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바닥에서 털고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 올라오는 이 과정으로 봤을 때 올라온 이 부분에서 개인들의 매수로 오늘 어느 정도 장을 버텼다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외 지수하고 연결 지어서 봐야 되는데 미국 지수도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0.9%까지 낙폭을 줄이다가 다시 1.5%, 1.2% 정도로 다시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올리려고 하다가 내리려고 하다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뭐 제가 매매한 것보다는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 흐름을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방향을 못 잡겠어요. 중국 증시 보시면 급등하는 모습 우리나라 증시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죠. 전 세계 증시가 미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올리지 못하고 지금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향을 잘 못 잡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외바닥으로 그냥 치솟았기 때문에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상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게 좋다는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상바닥이 꼭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여기 정도까지라도 약간의 조정을 주고 그 다음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워낙 많이 오르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누르면서 물량 정리를 시키고 올라가야 다음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를 수 있는 가능성 한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 정도까지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일본 증시 보시면 강하게 올라가다가 오늘 의외로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입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걸로 결정되고 나서 그동안 조사하지 않던 코로나 검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개최를 끝까지 해보려고 일본의 확진자 숫자가 많게 되면은 올림픽 개최가 안 되니까 최대한 확진자 숫자를 적게 하려고 검사 자체를 안 했었죠. 속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사를 안 하면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에 이상이 생겼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건 코로나가 의심된다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당국에다가 보고를 한답니다. 이 사람이 폐에 이렇게 나와서 코로나가 의심된다라고 보고하면 보건당국에서 검사해라 하면 검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그거 검사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그 사람은 아프면 폐렴인 거죠. 그냥
폐렴으로 죽어도 폐렴인 겁니다. 그 사람은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확진자 숫자를 줄이면서 버텼는데 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만 놔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확진자가 이렇게 음성적으로 움직이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검사를 해서 병 걸린 사람을 따로 구분을 해줘야 확산이 안 되는데 병 걸린 사람을 그냥 그대로 풀어놔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번졌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까지 그 검사를 안 함으로 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전염이 됐다면 이 부분들을 진단키트로 검사를 했을 경우에 폭발적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이 아주 특이 체질이 아니라면 혹은 마스크를 끼고 개인위생 이런 거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특별하게 하지 않았다면 한 것이 아니라면 확산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조짐이 좀 나왔어요. 일본의 확진자 숫자가 의외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까지 만약에 확진자가 몇천 명대 혹은 만 명대로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뇌관이 되어서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장담하고 종목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위험 관리를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기도 힘든 것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히 제가 했던 말로 인해서 위험하니까 현금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미정씨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정씨가 급등하면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조심해서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소비해버리는데요.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길어서 별로 안 보고 싶은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길게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하게 지금 이 종목을 사시오, 그 다음 이 종목을 파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이 구독하시는 분 스스로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도록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뭔가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초 내공을 다지기 위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니까 조금 길다 싶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종적으로 다 팔아버리고 현금 100%입니다. 제가 오늘 했던 결과가요. 100%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간의 거리에서 가게 출근해 가지고 이제 제가 어제 장 끝날 때 다 팔고 끝났거든요. 가게 나가서 이제 노트북을 켜갖고 딱 봤는데 시간의 거리에서 이 선물 인버스가 아주 많이 내려온 겁니다. 어제 여기서 끝났거든요. 어제 선물 지수가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분봉을 보시면 어제 선물 지수가 횡보하다가 제가 여기쯤에서 다 팔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찍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올리면서 바닥 다지고 나서 들어올리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물건 하나만 안 나갔다면 여기쯤에서 이 선 꺼놓은 곳에서 레버리지 상승 쪽으로 배팅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 끝날 때 이제 이익 실현을 했겠죠. 근데 어제 물건 하러 가느라고 이때쯤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물건 보유 종목을 다 팔고 현금하고 나갔는데요. 가게 들어가서 시간의 거래를 봤는데 이게 급등하다 보니까 코스피 100 선물이 급락을 하는 겁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8,260원인가 이 정도로 시간의 거리에서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싶어서 이걸 4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의 거리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때 미국 선물 지수가 강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볼 수는 있었지만 막상 장을 열어보면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싶어서 그래서 400만원 보유하고 넘어왔는데 그걸 이제 480주였어요. 그 절반을 8,300원에 바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8,300원이니까요. 8,300원. 8,300원. 어떻게 8,300원에 매도했죠?
그렇죠. 올라갈 줄 기다렸는데 지금 그 밀려버리는 바람에 이거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좌우지간 그 절반을 일단 짧게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만 원은 한 종목에 제가 보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손실 방지 차익전에서 절반 날리고 그 다음 8,655원에 절반을 날렸어요. 8,655원이니까 여기죠. 누르고 나서 들어올릴 때 이쯤에서 전부 다 그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도 거의 한 1선에서 정리하면서 이익 실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버스 종목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게 이낙연 총리 관련주인 국영GNM하고 우원개발하고 그 다음 탑엔지니어링하고 센트럴모텍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200만원씩 매수를 했는데요. 국영GNM은 2240원에 매수했습니다. 여기쯤이 되겠네요. 여기쯤에서 매수했습니다. 이거 매수했을 때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종목을 잘 못 보기 때문에요. 매수했던 이유는 뭐냐면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장에 강해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한 7% 정도 6%대 상승하고 있었죠. 강한 흐름이고 어제의 이 횡보하던 부분을 넘어섰죠. 그래서 앞쪽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해 보이는 종목을 일단 매수하기 위해서 관심 종목에 두고 매수하는 타이밍은 선물 지수를 보고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 올리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2240원에 매수를 했죠. 들어올리는 이 모습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지수가 올라가면 이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적용해서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강해 보이는 앞쪽에 그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는 얘기죠. 앞쪽에 적어도 가까운 위치에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번 사람들이죠. 오늘 매수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제부터 봤을 때 이 가격 아래쪽에서 다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다 이익이란 얘기죠. 그리고 모두가 이익인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가면 얘가 같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2240원에. 그 다음 이걸 매도를 언제 했냐면 2275원 2275원 여기서 절반 매도를 했었고요. 절반 매도 이제 그 200만원치 매수했는데 시장이 좀 불안해 보여서 절반 매도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285원에 2365원에 2365원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2365원이니까 대충 한 요정도 되겠네요.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고 있길래 여기서 모두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도 거의 비슷한 방법을 했어요. 우원개발하고 뭐 나머지 종목도 비슷하게. 그래서 종목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지수가 꺾일 것 같아서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 정리하고 현재 포지션은 없습니다. 제가 매매한 거 설명하는 게 더 어렵네요. 이제 시황 설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방향이 어딘지 몰라서 오늘은 모두 정리하고 현금 100%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제 매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조심해서 합니다. 종목당 200만원씩 해가지고 200만원치 샀다가 아니다 싶으면 딱 정리하고 현금을 많이 가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가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 다 하고 나서 940만원입니다. 940만원이고 오늘 수익은 2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 흐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0만원 투자해서 지금 1300만원 정도 되고요. 오늘 26만원 플러스해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여기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지수는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내려가는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그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험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만큼 신종 코로나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정말 어떤 증시에 가장 치명적인 한마디로 치료약이 없는 약이 없는 그런 어떤 사태가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장황되게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어려운 시기 때에 배팅을 최대한 줄이셔가지고 충분한 연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급락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아주 급등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할 때 경험은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손실 보지 않고 잘 버티신다면 나중에 추세가 바뀌어 가지고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시장이 안정되는 흐름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올라가는 이런 상승 흐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만 잘 다져 놓으신다면 그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위험 관리를 하면서 경험을 충분히 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목소리 힘이 없는 이유는 저도 지금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 신종 코로나인가 싶어서 조금 불안한 감을 가지는데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지금 좀 그런 환절기에 제가 좀 목이 조금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조금 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 계속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